오늘은 화학 기초 다지기 3 세 번째죠. 첫 번째 이온화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온이 이동하는 걸 배울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다. 세 번째 3번 금속의 반응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먼저 이온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온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물질이 물에 녹아서, 기름도 아니고 물질이 물에 녹아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지는 현상이 이온화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온을 내어놓는 반응이죠. 그죠? 일단 물에 녹아야 될 거 아니가, 그지? 녹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온화가 될 수가 없단 말이야. 다음에 이온화를 설명하기 전에 전해질과 비전해질에 관한 내용을 잠깐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자, 전해질 잠깐 보시면 어떤 물질이거든요. 물질인데 이 전해질 뜻이 뭐냐면요, 물에 녹았을 때 전류가 흐르는 물질입니다. 다음에 비전해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일단 물에 녹는데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물에다가 설탕을 집어넣게 되면은 전류가 발생 안 하거든요. 반대로 물에 소금을 집어넣게 되면 소금물은 전류가 흐릅니다. 전해질과 비전해질 뜻 잘 기억하십시오. 다음 공통점. 자, 전해질 같은 경우는 물에 용해되죠.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용해진다라고 적어주십시오. 제가 좀 칸을 너무 넓게 벌렸는데 설탕이나 소금이나 물에 다 녹죠. 그죠? 오케이, 이게 공통점이고, 차이점으로는요, 전해질 같은 경우는 양이온, 음이온, 그러니까 이온들을 생성하는데 비전해질은 이온이 없습니다. 녹긴 녹지만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 발생 안 한다고. 설탕이 그렇잖아, 그렇지? 다음 차이점 두 번째, 수용액에서 물에 녹은 상태죠. 수용액에서 전류가 반드시 흐릅니다. 그리고 수용액에서 비전해질은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오렌지에다가 전기 딱 꽂았을 때 전류 흐르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오렌지 안에도 이온 성분이 들어있다는 뜻이야. 됐지? 다음에 사례 NaCl, 소금이죠. 염화 마그네슘, KOH, 수산화 칼륨이 있겠죠. 그죠? 요거 다 쪼개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다 쪼개집니다. 이렇게. 그런데 비전해질 같은 경우는 요거 설탕, 밀가루, 식용유 전부 다 녹긴 녹지만은 쪼개지지 않거든요. 그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결론. 전해질 같은 경우는 이온화가 결국 되는 것이죠. 이온화가 뭔데? 물질이 결국은 물에 녹고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지는 녀석을 말하는 거죠. 오케이, 이온화가 너무 잘 됩니다. 비전해질 같은 경우는 이온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양이온, 음이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류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점 아시면 되겠고요. 이온화라는 개념이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다음에 이온의 이동.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겁니다. 다 생략하고 본론도 갑시다. 자, 여기다가 질산칼륨 수용액을 막 묻힙니다. 여기서 질산칼륨 수용이라는 것은 물에다가 질산칼륨 고체를 이제 녹인 상태죠. 바탕에 증류수만 깔게 되면요, 이온이 이동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든요. 공부 오래 하다 보면, 스마트폰 오래 하다 보면 눈이 뻑뻑하죠. 맞죠? 근데 눈이 뻑뻑할 때 눈 안에다가 물을 집어넣는 것보다 눈물약을 떨어뜨리는 게 더 눈이 시원하죠. 그죠? 그런 느낌이야. 그냥 증류수를 넣을 바에는 차라리 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질산칼륨 같은 것들을 넣어준다 하는 거. 됐죠? 이게 세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뭘 집어넣느냐?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을 집어넣습니다. 이제 2학년 때 배웠겠지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나중에 K 플러스하고 망가니즈산 이온 이렇게 쪼개지는 것이죠. 다음에 황산구리도 동시에 집어넣습니다. 황산구리 같은 경우는 CuSO4인데 나중에 찢어지면은 이가와 마이너스가 생기는 것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색깔 있는 게 있지 않나? 배웠잖아. 황산구리 수용액에서 구리하고 황산 이 둘 중에서 색깔을 띠고 있는 녀석이 누굽니까? 구리죠. 구리 같은 경우는 이온 상태에서는 청록색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에서 색깔 띠는 녀석이 누굽니까? 여기 음이온, 과망가니즈산 이온, 이 녀석이 보라색을 띠지 않습니까? 색깔이 같이 이동한다고. 색깔이. 자, 그러면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전기를 걸어주면 마이너스 극에는 어떤 이온이 딸려올까요? 양이온들이 전부 다 딸려가겠죠. 다음에 플러스 극 같은 경우는 음이온들이 전부 딸려가겠죠. 그죠? 쫙 갈리는 거야. 그럼 여기 요 판에 양이온이 굉장히 많잖아. 음이온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 전기를 딱 거는 순간 질서 있게 쫙 한쪽으로 몰릴 거 아니야, 그지? 일단 양이온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이온 같은 경우는 K 플러스가 존재하겠죠.
질산칼륨이 있는 칼륨도 K 플러스고요. 과망간이지산 칼륨도 여기에 속해 있겠죠, 그죠? 다음에 구리가 플러스죠, 그죠? 자, 플러스는 무슨 극으로 이동한다고?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 하는 거. 그러면 지금 이 둘 중에 색깔 띄고 있는 녀석이 누구라고? 오케이, 구리. 즉 구리 이온이 딸려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극에는 청록색이 몰려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이렇게 되지? 다음 음이온. 음이온 같은 경우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질산칼륨 수용액의 그 질산이온, 그 다음에 황산이온, 그리고 망간이즈산 이온이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이 플러스극으로 이동하는데 그 중에서 색깔 띄고 있는 녀석이 누구냐 이거죠. 망간이즈산 이온이 보라색이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기를 걸어주면 플러스극 쪽에 이렇게 보라색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됐나? 결론은 뭐냐면 이 이온들은 이동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색이 있지 않습니까? 칼륨 이온이라든지 질산 이온, SO4 이온. 보이지 않는다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걸 알아라고. 벌써 반쪽이 끝났죠, 그죠? 금속의 반응성. 사실은 오늘 이걸 설명하려고 앞에 1번, 2번을 제가 그냥 옛날 내용을 퍼온 겁니다. 자, 금속의 반응성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전자를 잘 읽는가, 누가 이온화가 더 잘 되는가입니다. 이온화가 잘 된다는 얘기는 물에 녹았을 때 양이온, 음이온을 잘 꺼낼 수 있냐, 이제 이걸 말하는 거지. 근데 금속마다 누가 더 잘 이온화가 되는지 그 서열이 정해져 있다고. 그 서열이 지금 보시는 요 도표입니다. 금속의 반응성 도표. 물에 녹자마자 양이온이 가장 잘 된 녀석이 누구냐면요, 칼륨입니다. 넘버원입니다. 서열원이야. 원포맨을 치면은 이제 1번 블러스터, 그지? 넘버원. 서열 쭉 가다가 마지막이 누구냐면요, 금이거든요. 금이 물에 들어갔을 때 금이 녹아요. 액체 상태로. 녹지 않잖아요, 그죠? 금은 금입니다. 거의 반응이 없어요. 서열을 치면은 제일 반응성이 없어, 금속 중에서. 그래서 요 순서를 여러분이 오늘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워야 됩니다. 안 외우면 안 돼요. 그 어머니 중에서 이과 출신 어머니 계시거든요. 어머니들도 아마 지금 이거 물어본다 하면 칼카나마 알아 막 이 정도까지 외우실 겁니다. 이거는 화학 국민 룰이야, 룰. 외워야 되죠. 그 금속의 반응성 이거 외워줘야 돼. 자, 한번 외워봅시다. 칼칼나마 알아, 이거 아연이죠. 철니주 주석 납 수구수음 백금, 수구수음 백금. 요거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주석, 납, 수소, 구리, 수은, 은, 백금, 금입니다. 카카나마 알라, 철리주, 납, 수구수음, 백금. 됐죠? 이걸 랩으로 외우시든지 뭐 요런 거 외워요. 오케이? 여기서 제일 대빵이 누구라고? 칼륨. 자, 그러면 이 도표를 가지고 한번 밑에 해석해 보겠습니다. 반응성은 어디로 갈수록 크냐 이거죠. 뭐 아시겠지만 왼쪽으로 갈수록 큽니다. 오른쪽 갈수록 작고요. 다음에 금속 반응성 원리. 반응성이 크다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금속 원자거든요. 금속 원자. 아직 이온 상태가 아니야. 금속 원자 상태에서 현재 자기 모습을 거부하고 금속 양이온 상태로 버티는 녀석이 승자락하는 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 예를 들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제목은 겁나 신기한 실험입니다. 자, 여기 아연 금속이 있어요. 아직 이온 상태 아니거든요. 금속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미 물에 녹은 황산구리 수용액이 있습니다. CuSO4. 적어도 여기 안에 Cu 양이온과 SO4 이가 음이온이 이온 상태에서 떠다니고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이 아연 금속을요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봅니다. 집어넣어 보면 그냥 수용액에다가 막대기 집어넣었을 뿐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갑자기 막대기 주변에요 붉은색 구리가 갑자기 고체 형태로 다다닥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황산구리 수용액이 색깔이 뭐야? 푸른색이죠. 뭐 청록색 해도 괜찮고 푸른색인데 이 녀석의 푸른색을 띈 이유가 뭡니까? 구리 이온이 많으니까 지금 띄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구리 이온이 갑자기 구리 형태로 점점 변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리 이온이 점점 사라지는 거야. 구리 금속 만든다고. 그래서 이 물 용도가 어떻게 되냐? 옅은 푸른색, 농도가 옅다는 뜻이죠, 그죠? 농도가 옅은 푸른색 용액이 됩니다. 점점 농도가 연해지죠, 그죠? 구리 이온이 사라지니까. 반면에
아연 금속 있지 않습니까? 아연 금속은 처음에 금속 상태였는데 나중에 되면요 이온 상태로 이렇게 변신합니다. 이온 상태로. 이 아연 금속이요 점점 양이 줄어들어요. 원래 고체 상태에서 이렇게 깎여버린다고 그지? 자,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금속 아연을 먼저 푸른 황산구리 수용에 떨군다. 떨궜죠. 아시다시피 아연은 구리보다 금속 반응성에서 서열이 겁나. 자, 확인해 보죠. 아연하고 구리. 여기 아연 보이시죠? 아연. 구리 보이시죠? 이온화가 잘 되는 서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금속 반응성 서열 순위를 살펴봤는데 아연이 저 위에 있어요. 구리가 저 뒤에 있고요. 잽이 안 되죠. 잽이 안 됩니다. 아연이 금속 반응에서 서열이 겁나 높아요. 겁나 높다는 게 어떤 얘기냐? 자, 서열이 높으니까 형님이라고 부르죠. 형님 아연이 녹아가지고 양이온이 되고 싶어요. 양이온이 되고 싶은 그 성향이 워낙 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 양이온 할 거야 해가지고 멀쩡한 자기 몸을 양이온으로 이렇게 쪼개버립니다. 서열이 높으니까 가능한 짓이야. 반면에 동생 구리 있죠. 원래 얘가 지금 최초의 주인이었어. 양이온 주인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형님이 들어오니까 밀려난 거야. 밀려놓고 얘 양보해가지고 자기는 금속 상태로 변신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망을 봐야 되는 거죠. 양이온 상태에서 잘 누리고 있다가 형님이 들어와 버리니까 지는 전자를 강제로 받아가지고 구리가 된 것이죠. 이때 이 전자는 어디서 왔냐? 아연이 준 이 전자 있죠. 이 전자를 받아먹은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형님은 이온되고 동생은 금속되고. 왜? 서열 때문에. 서열. 금속 반응성이 아연이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별표 알짜 이온 반응식 해가지고 나왔는데 요 내용을 이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여기 3번 보이시죠? 4번 보이시죠? 요 식, 여기. 요 식을 그대로 합치면 됩니다. 합치면 좌변을 쭉 합쳐버리면 아연, 구리, 이온 다 우변 다 합쳐보십시오. 우변 다 합치면 이 전자 두 개 날아가죠. 남는 거. 아연이니까 플러스 구리가 남습니다. 해석해보면 어떤 내용이냐. 최초에 멀쩡한 아연이 있었네요. 최초에 구리 이온이 있었네요. 현재 구리 이온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지보다 서열 높은 이 아연 금속이 와버렸네. 이온 자리를 이렇게 양보해야죠. 그래서 아연은 금속에서 양이온 상태로 바뀌었고요. 구리는 강제로 금속에 되어서 이제 망을 보는 입장이 된 거죠. 그죠? 이게 알짜 이온 반응식입니다. 자, 다음에 그 외 기타. 여기 금속 반응성 보이시죠? 요 금속 반응성. 아이고. 요 녀석을 금속 K부터 금까지 쫙 깔아놓고 물을 이렇게 집어넣어 봤습니다. H2O. 다 떨어뜨려 봤어요. 그 중에 가장 반응성이 큰 게 누구냐? 칼륨입니다. 그러니까 물과의 반응도 요 반응성이 통한다고, 순서가. 그 다음에 물 말고 산이죠, 산. 염산 같은 거. 떨어뜨려 보니까 막 보글보글 막 거품이 이렇게 막 끓어오르거든요. 가장 거품이 잘 발생한 녀석이 누구냐? 칼륨이고요. 반응이 거의 없는 게 금입니다. 금이 비싼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어떤 환경 속에도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귀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외 기타. 물과의 반응, 산과의 반응도 결국 왼쪽으로 갈수록 큽니다. 됐죠? 이제 기초화학사직이 다 끝났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리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통합과학이지 않습니까? 변화의 다양성 화학 파트. 그 파트를 제가 수업을 하겠습니다. 기쁘죠, 그죠? 그 내용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기초다지기 1, 2, 3 시리즈를 다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 정물필!